지중지기 백전백승, 체중을 알고 나를 알면 다이어트에 무조건 성공한다. 자, 오늘은요, 체중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는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체중을 아무 때나 대충 측정하는 것은 마치 공복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데 식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것과 같고요. 혈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뜀박질을 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큰 날씨에 오늘은 가장 더운 낮에 온도를 재고 다음 날에는 가장 추운 새벽에 온도를 재고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중도 똑같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기준을 제대로 알고 측정해야 올바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다이어트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대충 측정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왜 안 빠지는 거지? 나는 다이어트가 거리가 먼가 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라고 하면서 지치고 다이어트가 힘들게 느껴졌던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중은요, 다이어트의 결과물로 절대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다이어트 결과로서 항목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이것이 전부로 판단을 해서 결과로 이어지면 무조건 다이어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 10kg 뺄 건데 얼마나 걸려요? 저는 48kg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부터 나와요. 무조건 48kg를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10kg를 빼야 한다. 이러한 강박관념부터 일단은 버리셔야 하고요. 체중은 말 그대로 신체의 중량을 뜻하기 때문에 이 신체의 중량에 관여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제 얼마만큼의 수면을 했느냐에 따라서 체중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체수분의 양, 수분의 섭취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얼마만큼 양의 음식을 섭취를 했느냐에 따라서 체중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운동 중에 수분을 얼마만큼 섭취했느냐, 운동 중에 수분을 얼마만큼 손실을 했느냐, 탈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체중은 달라지게 되고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중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중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한 뒤에 최적의 상황에서 체중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기상 직후에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먹는 양, 운동 유무, 그 다음에 내가 하루 동안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측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또한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오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체중을 측정을 합니다. 두 번째, 측정 기간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일비하면서 체중을 측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체중을 평가할 때는 기간에 따른 체중을 평가하고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체중 감량 그래프의 흐름을 보면 월화수목 금요일로 갈수록 체중이 감량을 하다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관리를 잘하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외식이나 행사,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섭취량도 많아지고 우리가 운동을 조금 더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날 체중이 살짝 반등이 돼요. 이러한 요일적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주말에 측정을 비교를 하던가, 아니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의 날짜를 기준으로 체중의 감량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체중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체중의 추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요일의 특성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셔야만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떠한 변화 속에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상황 비교, 변수 비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예상하지 못한 실수들을 발생을 하기도 하죠. 뜻하지 않은 외식이나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치팅을 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섭취라든지 음주량, 그 다음에 생리적 주기에 따라서 체중이 올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체중과 함께 비교하자입니다. 다이어트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체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도 안 됩니다.
그 외에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보여지는 눈바디와 줄바디를 꼭 측정하고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는다 할 경우에는 체중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눈바디라든지 우리가 입는 이 옷의 사이즈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보통 BMI 지수가 26이 넘어가는 과체중이라든지 또는 경도 비만,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체중의 감량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BMI 20에서 24 수준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폭이 있지만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 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D,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구성 성분이라든지 호르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혈액 검사입니다. 체중이 감량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혈액 검사를 받고 나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전을 기준으로 보통은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측정을 하게 되면 그 3, 4개월 동안의 나의 역사들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다이어트 하시기 전에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체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 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의 몸에 체력이 변하게 되면 그만큼 기초대사량도 높아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나의 몸의 움직임과 기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체력의 요소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교칙성, 평형성, 협응성,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푸시업을 2개밖에 못했는데 2개월 뒤에 푸시업을 20개를 할 수 있다면 무려 2개월 사이에 10배나 체력이 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체중이 변하지 않더라도 체력이 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후행 지표가 바로 체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5번째, 생체 정기 저항 측정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변화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바디예요. 인바디는 사실 제조사 회사 이름명인데 이제는 뭐 고유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물론 이 생체 정기 저항 측정 방법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대로 잘 알고 측정을 해야 되고 제대로 잘 알고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적으로는 흐름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체중을 포함해서 이 6가지가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 숫자에만 집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를 고루고루 평가하고 비교를 해주셔야만 내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제발 체중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체중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체중에만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체중의 기준과 평가를 명확하게 하자. 2번째, 체중을 다이어트의 결과로 판단하지 말자. 3번째, 체중 외에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다이어트의 결과를 평가하자. 4번째, 제가 말씀드린 걸 꼭 실천하자입니다.